이제 책 진도를 나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다라고 설명은 했어요. 어차피 오늘 계획된 진도가 11.2까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가는데 진도가 밀릴 것 같진 않고 숨 찬다. 한글판에서는 11.1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선형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하나도 못 맞추네.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만 가는 운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포지션 뭐라고 번역이 돼요? 위치라고 돼 있나? 챕터 이름이 아마 위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액셀러레이션. 얘는 대문자로 써줘야 되나? 이렇게 세 개를 배울 거고 속도랑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스피드가 있죠. 한글로는 뭐라고 써요? 속력. 네. 둘이 뭐가 달라요? 속도랑 속력이랑.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거기에 속도 뜨잖아요. 속도라고 하면 안 되지. 속력이 뜨잖아요. 왜 속력이라고 해야 돼요? 방향을 안 알려주잖아. 그렇죠? 그럼 내비게이션에 뜨는 거는 그냥 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숫자로만 뜨죠, 내비게이션. 방향 떠요? 안 떠요? 방향 뜬다면 속도겠죠? 방향이 안 뜨면 속력일 테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헷갈려요, 두 개. 한글도 헷갈리고 영어로도 개념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질량이랑 무게 같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동력학 수업에서는 사실 속력 별로 안 쓰거든요. 속도만 쓸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봅시다. 이제 어떤 점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동을 했어요. 얼마를 이동을 했다고 칠까? 봅시다. 어차피 쓸모없는 얘기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 차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보니까 제 차가 43,000km인가를 뛰었어요. 43,000이라고 하지 마요. 42,000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42,000km면 거의 지구 한 바퀴거든요. 어지간히 오래 탔죠. 한 2년 걸렸는데 그 정도 탔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 차, 요즘 자동차들, 요즘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자동차들 자기 평균 속도 나오거든요. 아직 그 차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 있는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평균 속도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딱 60.0km가 나온 거예요, 시속. 어제 딱 이걸 찍었어요. 근데 실제로 차 몰아보면은 알겠지만은 평균 속도 60km 찍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로 주말에 고속도로 타고만 가요, 집에만. 근데 뭐 시내 타고 뭐하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 차 일반적으로 뭐 시내에서 차 막힌 데 타고 하면은 이거 한 40km, 30km 그 정도밖에 안 나요. 평균 속도가. 그러니까 차 시동 걸어서 뭐 주차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제가 자동차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700시간. 그러니까 2년 동안 700시간인데 우리가 하루에 뭐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시간 빼면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몇 시간쯤 돼요? 뭐 잠 많이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한 14시간 정도는 그냥 깨서 살거든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 잠자는 시간도 빼고. 그러면 한 14시간 정도? 그럼 며칠쯤 돼요? 50일 정도가 돼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면 2년 동안 50일이면 거의 한 1.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길바닥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24개월 중에 1한 달 반을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치랑 속도긴 한데 사실 얘는 방향 얘기는 없으니까 정확히 속도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하죠. 속력이겠지.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동 거리가 있고 위치라고 합시다. 그냥. 걔를 뭘로 나눠주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얼마예요? 42,000km. 얘는 700시간, 60km. 근데 실제로는 제가 차를 어디서 샀냐면 처음에 와서 대전에서 샀거든요. 충남대 오면서 42,000km 열심히 뺑뺑이 돌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대전으로 왔잖아. 그럼 원래는 위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동 거리는 랭스는 42,000km가 맞는데 포지션의 변화는 뭐예요?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포지션은 0이 되는 거고 시간만 700시간을 자동차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됐다? 대전이 그냥 다시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속도가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헛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포지션의 변화는 위치의 변화는 0이 되면은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동한 거리 얘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내내 얘기한 42,000km 얘기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얘가 아니라 이게 맞아요. 방향을 고려를 안 했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이거나 방향만 들어갔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같은 얘기란 똑같은 논리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거는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아까 뭐 제 자동차 얘기하지 말고 이제 아닌가? 또 자동차 얘기를 해야 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선박과 수업에서 자동차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렇다고 배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동차 막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성능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차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되게 20대 초반이면 돈은 없고 눈은 높아져서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괜히 뭐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뭐 무보험으로 어디를 때려박거나 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조심은 하세요. 아니면 뭐 킥보드를 가지고 괜히 속도를 학교 안에서 내다가 어디 자빠져가지고 뭐 얼굴이 깨진다거나 해도 좀 그렇죠. 자동차 성능 관련해서 자주 보는 것 중에 이제 0초에서 정지했을 때 내가 출발을 딱 해가지고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요. 자동차 성능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는 것 중에. 그럼 계산이 잘 맞나? 잘 맞겠지. 100km까지 간다 칩시다. 0에서 0m/s라고 하지 말죠. 우리가 원래는 미터랑 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거 갖고 이 단위 맞추려면 복잡하거든요. 저도 계산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는 대충 몇 초쯤 걸리는지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보는 뭐 택시나 아니면은 보통 승용차들 잘 몰라? 요즘 학생들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고 살지? 그럼 어쨌든 한 10초? 뭐 10초 정도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차 좋아하는 사람 보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야, 나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뭐 1억씩 모아가지고 뭐 어디다가 뭐를 사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안 돼요. 결혼하면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면 상관없는데 이제 적당히 버는 사람이 막 결혼해서 나는 1억짜리 고성능 차를 사야지 그러면은 그건 좀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차 한 5초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걸 그러면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해볼까요? 우선 환산 돼요?
저기 뭐 계산기 있는 사람 한번 해봐요. 그러면 100km면은 10만 미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시간이면 몇 초예요? 3600초죠. 3600초잖아.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한 30점 나오겠네? 대충. 정확히 하지 말자고요. 0초에서 30m/초까지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제 꾸준하게 갔다고 쳐요. 뭐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꾸준하게 가요. 그러면은 10초가 걸리는 차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계산할 수 있어요? 10초가 걸렸대. 이거 되는데. 그럼 1초에 얼마씩 증가한 거예요? 속도가? 30. 1초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고 얘가 1초당 3m/초씩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초가 또 두 개 붙어 있으니까 하나가 그냥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1억을 모아가지고 비싼 차를 샀다고 해요. 그러면 5초가 걸렸어요. 이제 뭐 고작 해봐야 5초 빨라졌어요. 저기 신호등에서 출발해가지고 100km 되는데 5초 덜 걸리는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들었든 간에. 그럼 얘는 얼마예요? 6m/s겠죠? 1초에 6m/s씩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5초가 지난 다음에 30m/s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변화량 분의 델타라고 쓰는데 앞에 세모라고 쓰는 건 델타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율, 속력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을 해주면은 그게 가속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분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량끼리 나온 애들 가지고 미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요? 극한을 취해주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델타 그리스 문자로 세모 모양인데 델타라고 쓰고요.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는 뭐에 대응되냐면은 델타잖아. D에 대응돼요. 그러면 왜 D라고 갖다 썼겠냐라고 했을 때 차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디퍼런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약자예요. D를 앞에다가 델타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변화 분에 그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있다면은 걔를 이제 뭐 예를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t가 0일 때 속도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차를 뿡 하고 밟았더니 30m/초가 나왔죠. 그게 몇 초 걸렸어요? 10초. 그럼 여기까지잖아. 일자로 그었을 때 얘는 뭐랑 같다고 보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놨을 때 여러분들이 뭐랑 같아요? 기울기랑 같다라고 혹시 배웠어요? 그래프 기울기랑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꾸준하게 가속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실제 차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붕 하고 갔다가 한번 쩔컥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실제 차는 그래요. 중간에 기어도 바꾸고 그것도 하고 해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델타 t가 0에 한없이 가까울 때는 각 점의 기울기를 뽑는 거죠. 혹시 이 개념은 배웠어요? 미분 관련해서? 안 배웠어요? 배운 사람도 좀 있을 텐데 이게 동력학에서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동력학에서는 뭐 크게 다루진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배울 때 미분이랑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미분값은 어떤 특정한 때의 미분값은 그 특정한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풀어 쓰자면은
델타 V라는 것도 원래는 어떤 속도에서 어떤 속도를 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속도냐면은 t 더하기 델타 t라는 나중 시간의 속도에서 원래 시간의 속도를 빼준 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건 봤어요?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걔가 얘랑 같다라고 우리가 쓰는 거, 얘도 사실 여기에 t를 써줘야겠죠. 어떤 특정한 시간 t일 때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가속도를 구한 거고, 사실 가속도 얘기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기 v 대신에 x를 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는 그냥 속도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잘랐다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몇 가지들을 새로 배운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자주 봐야 되는 게 이렇게 D로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 델타는 아주 작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시간 간의 차이였고요. D라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가 0에 가까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를 D로 표현을 하기로 한 거죠. 우선 X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약속이에요. 얘로 표현하기로는 약속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얘로 표현하자고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속도라고 또 약속을 한 거죠. 시간에 대한 미분을,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속도로 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dt분의 dv는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a이긴 한데, 그러면 얘를 얘랑 뭔가 엮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v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약속을 해요? dt 스퀘어분의 d 스퀘어, 간격이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책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뭐예요? x를 t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 문제 보다가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t에 대해 두 번 미분했대요.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또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걔는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내 책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나머지는 저기 문제에서 하면 되나?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잠깐만 몇 번 문제 있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속도랑 가속도,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도나 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운동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 A를 우리가 항상 뭐 다 시간에 대해 미분하긴 했었는데 X에 대해 미분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는 요거에 대한 함수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도 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미분한다는 약속이기도 한데 얘를 사실 분수로 써도 되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얘 애초에 분수에서 분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랑 아래랑 dx랑 dt랑 서로 다른 애처럼 갖고 놀아도 돼요. 우리 분수에서 약분하듯이. 그러면 뒤에 있는 내버려두고 dx 일로 가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들어간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순서 바꿔도 되거든요. 우리 분수에서도 분모에 있는 애들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분수 계산하듯이 하라는 얘기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가 일로 올라가도 되죠. 똑같이 이제 얘가 일로 가면은 dt 오버 dx는 뭐가 돼요? v가 되겠지? 근데 앞에 d는 남아 있잖아요. 요 d는 아주 작은 간격이라는 건데 이게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dv가 되고 꼴이 나오죠. 얘가 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dx니까 요거 하면 뭐예요? v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v가 오는 거예요. 앞에 d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d라는 게 아주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걔가 의미가 있도록 하려면은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적분을 그냥 해주면은 뭐가 되겠어요? a에 대해 적분하면 a가 나오고 v에 대해 적분하면 v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위에다 쓸까?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것도 하나 있긴 있어요. 아마 요 과정은 혹시 뭐 고등학교에서 봤을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원래는 잘 안 그러니까 교육 과정상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대학교 물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미분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것저것 하면은 유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나올 거니까 따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잘랐다가 11.2장으로 넘어갈게요.